안녕하셨어요. 오늘도 독일빵고문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이 시간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지. 저는요. 늦은 시간에 웬 케이크냐고요? 오늘 모처럼 저녁 준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요. 이거 얼마만이야. 이 시간에 이렇게 밥 대신에, 식사 대신에 생크림 케이크를 한 조각 즐기려고요. 케이크를 딱 한 조각을 보니까 여러분들께 갑자기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베이킹을 자주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생크림 케이크를 보시면 왠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진짜로 내가 직접 구운 생크림 케이크를 먹고 싶어, 아니면 이번 연말에 좋은 분들께 내가 직접 만든 생크림 케이크를 한번 선물해 드리고야 말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다 모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보통 이거를 제누아즈라고 하죠. 이 케이크의 생크림 케이크의 기본이 되는, 아니면 버터크림 케이크도 마찬가지고, 이 시트지, 이거를 얼마나 간단하게 하냐면요, 버터도 안 들어가고 우유도 안 들어가고 베이킹 파우더도 안 들어가고요, 달걀하고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단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살짝 힌트가, 자그마한 힌트들이 있는데 그것만 지켜주시면 정말 별스럽지 않게 제누아즈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도 맛은 한번 보고 갈게요. 이미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 케이크의 기본이 되는 시트지를 굽는 데는 정확하게 밀가루, 설탕, 달걀, 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보시면 달걀이 흰자와 노른자로 나뉘어 있죠? 물론 같이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만드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조금 더 손쉽게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소금 한 꼬집이랑 바닐라 설탕 한 봉지를 추가해 줬는데요. 바닐라 설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차없이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 하나.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해서 거품을 내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흰자 안에 조금의 노른자라도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바로 베이킹이 익숙하지 않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달걀에 흰자를 설탕을 넣어서 거품을 내주시는데요. 설탕을 이렇게 서서히 넣어가면서 세게 거품을 내주시는데, 만약에 핸드믹서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3-4번으로 나뉘어서 설탕을 부어가면서 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달걀이 냉장고에서 막 나온 차가운 달걀 말고 실온의 달걀이 거품 내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반죽기가 있으면 이렇게 세게 거품을 낼 때 좀 더 손쉽게 할 수는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핸드믹서로만 하셔도 결과물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기계 탓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흐르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졌으면 완성이고요. 이제 달걀 노른자도 사실은 크리미하게 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에서는 이 달걀 노른자 내기가 너무 적어서 거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해줄게요. 흰자를 거품 낼 땐 조금의 노른자라도 섞이면 방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른자는 달라요. 상관없어서 아까 그 흰자 거품 냈던 볼을 씻지 않고 헹궈내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노른자를 크리미하게 저어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노른자를 크리미하게 저어주기 위해서 설탕이 조금 필요한데요. 아까 그 100g의 설탕에서 조금 남겨두었다 쓰셔도 괜찮고요. 저처럼 이렇게 바닐라 설탕을 한 봉지 넣어주셔도 좋고요. 달걀 노른자에 설탕을 조금 넣고 1-2분 정도만 저어주시면 색깔이 연해지거든요. 크리미하게. 그런데 전 지금 바닐라 설탕이 갈색빛이 나서 색깔이 조금 어두워 보이긴 해요. 이제 단단하게 거품을 내놓은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섞고요. 그 위에 중요한 거 힌트 또 하나, 밀가루를 꼭 체에 쳐서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고 드르륵 부으시면 반죽이 곱게 섞이지가 않아서 굽고 났을 때 이렇게 익지 않은 밀가루 방울들을 만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에도 힌트 하나. 이 부분이요. 진짜 중요한데요. 단단하게 거품낸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넣고 밀가루를 채 쳐서 넣은 후에 섞으실 때요.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조심스럽게란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칼로 자르듯이 살살 돌려가면서 다시 칼로 자르듯이 살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빵이 부푸는 원리에 대해서 단 한 번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다음부터는 이 과정이 전혀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실 거예요. 근본적으로 빵에 부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이스트 등등 이런 물질들이 필요한데 오늘 레시피에는 그 중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쵸? 바로 그 도우미 역할을 오늘 레시피에선 단단하게 거품 내준 달걀 흰자와 노른자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하실 때 나는 힘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고 세게 반죽을 휘저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걀 흰자와 노른자 안에 이렇게 모여있던 생겼던 거품들이 다 다시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러면 굽고 났을 때 납작하면서 쫀쫀하면서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러니 일반 케이크의 그 가볍고 포근포근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살살 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한 틀은 지름 18cm의 작은 틀이고요. 원래 버터 칠만 하고 반죽을 그냥 넣고 구우셔도 괜찮은데 유산지를 이렇게 맞춰서 오려서 사용하시면 훨씬 간편하고 깨끗하게 구우실 수가 있어요. 참 그리고 케이크 틀 안에 이 높이가 조금 높은 원형 링을 추가로 넣어준 이유는요. 나중에 표면의 색상이 너무 빨리 갈색으로 변하는 걸 조금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필수는 절대 아니고요. 틀에 반죽을 넣으신 후에는 표면을 가능한 매끄럽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버터가 들어간 반죽이라면 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평평하게 펼쳐지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고 그대로 표면이 남거든요. 오븐은 미리 180도로 예열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반죽을 넣고 20분 정확하게 저는 구워줬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 굽는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이즈의 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롤케이크를 위해서 그냥 오븐 선반에 얄팍하게 넓게 구우신다. 이럴 때는 시간이 훨씬 짧아질 수 있고요. 이 틀보다 사이즈는 작은데 높이는 훨씬 높은 파네토네 틀 같은 걸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크의 기본이 되는 가장 간단한 시트지 구워졌어요. 이제 틀에서 꺼내서 용도에 따라서는 그대로 식히시거나 아니면 윗면이 아래로 가게 뒤집어서 식히실 수도 있거든요. 정말 간단한 재료로 몇 가지 간단한 중요 포인트만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구워내실 수 있는 거 보셨죠? 지금쯤 아마도 이 진짜 별거 없는 제누아즈 이번 연말엔 내가 직접 구울 거야 하고 계시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요. 제가 이걸로 어떤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주세요. I don't wanna come on too strong, yeah. I'm always worried I'll stay too long, but what's on your mind?